자, 이제 일본 열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마토. 자, 일본 15대 응신 오진 천황이라는 사람은 애전차는 지금 일본서기 기록입니다. 넷째 아들로서 어머니는 기장 조키존이다. 천황은 황후가 신라의 외인 뭐 이렇게 12월에 축자의 문전에서 태어났다. 축자는 후쿠오카를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충명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됐다. 처음 천황이 뱃속에 있을 때 하늘과 땅신이 사만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전사에 나오는 하늘에 사만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응신천황이라는 분이 일본에 사만의 과거 지배자였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축자의 문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축자의 문전에 최초로 도착했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축자는 응신왕 일본 열도 독차지, 응신왕 기존 지배지 사만, 광개토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개토왕의 정복 사업은 총 7개입니다. 광개토왕비에 1. 비려 도벌, 2. 외잔국 정벌, 3. 백신 정복, 4. 신라 구원, 5. 외적 격퇴, 6. 후연 공격, 7. 동부여 정복. 이 7개 정복 사업이 광개토왕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사기는 안 썼어요. 다 뺐어요. 그 이유는 김부식이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왜 뺐는지. 근데 고구려 사락, 아까 말한 남당 필사본에는 7개 정복 사업이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뭐 결자라고 하죠. 깨져가지고 그거 결자까지도 확인이 다 돼요. 유사한 문구가 다 나옵니다. 이 중에 오늘 이야기할 게 외잔국하고 신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신라. 외잔국 정벌하고 신라 구원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개토왕이 한반도를 모두 평정합니다. 평정. 그러니까 광개토왕 시기에 396년하고 400년 사건을 해서 한반도 전체가 고구려의 말과 말에 다 떨어지게 됐다는 기록이 광개토왕비에 나옵니다. 주로 이야기가 요로 인해서 일본 열도로 요 한반도 세력에 빠져나간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광개토왕비 가지고. 자, 영락 6년 396년 사건입니다. 외장국 정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들어봤죠. 신민연 기사. 그다음에 신민연 기사가 계기가 돼서 396년 병신령 남정을 실사합니다. 광개토왕이. 근데 397년 결과로 야마토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광개토왕비입니다. 너무나 용하죠. 백잔, 신라, 구이, 송민 쭉 유사죠. 백잔과 신라는 애초부터 송민으로서 조공을 바쳤다. 외가 신민연의 바다를 건너 백잔 땡땡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우선 송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신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차이는 뭔가 아니요. 송민은 기존에부터 종속당한 집단을 송민이라고 그래요. 신민은 기존에 관계가 없는 집단이 갑자기 어느 세력에게 지배를 받은 것을 신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일제강점기에 신민화 정책이 있죠. 이 신민도 저는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고구려 송민이었던 백잔 신라가 어느 날 외라는 게 나타나서 이들이 점령함으로 해서 신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좀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 해석은. 자, 여기 도해파가 나오는데 도해파를 해석하는데 우리가 건너다는 뜻은 물을 건너다는 그 제자하고 건널 도자, 건널제 건널 도가 있거든. 제는 아까 백가 제에서 황해를 건너올 둘째처럼 백제의 제자를 쓰는 거는 큰 물,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해, 그다음에 건널 도는 조그만 하천을 건너가는 걸 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하, 도강 이런 말 다 많이 쓰잖아요. 이걸 바다를 걷는 걸 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해석은 신민연의 바다를 건너왔다는 해석은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건너왔나? 바다를 건너왔다는 거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자의 용례로 보면 안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반도 내 강을 건널 수도 있고 한반도 바다 연안을 건너갈 수도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해요. 우리 신민연의 바다를 건너왔다는 거는
도해파를 일본 열대에서 한반도로 건너왔다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결론은. 자, 이 기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 거 아니요? 고구려 사라 고국량 대제기는 신묘년이죠. 신묘 4월 이때 외가 가라 신라의 침과 백제의 남쪽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근데 국강 호태왕기라고 하는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396년 이제 대대적으로 남정을 하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2년 전 8월. 지금 서북 쪽에는 연나라하고 개주가 있고 남쪽에는 백잔, 임나, 신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은 남쪽에 있는 백잔, 임나, 신라는 광개토왕이 손보겠다고 하는 세력이에요. 2년 전. 백잔, 임나, 신라라고 명확히 써 있는 거예요. 명확히. 이게 얼마나 기록이 무슨 백잔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어요. 똑같이. 광개토왕의 정벌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신민영기사에 등장하는 백잔, 임나, 신라를 파한 외는 일본 열도에서 건너온 게 아니고 외장국이 나중에 되는데 이건 부여백지를 말하는 거예요. 396년에 광개토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58성 700촌을 작살내는데 한성에 먼저 한성백제의 선공치 18성은 삼국사기에 나와요. 삼국사기에 정확히 18개 성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해로를 통해서 남하를 합니다. 관미성이 출발해가지고 충청도 어느 해안을 통해서 여기 일대를 후공치 40성을 합니다. 이게 광개토왕비 이야기예요. 이것도 태백일사는 한당곡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하튼 성공치, 후공치 하는데 이게 일본 열도에 있는 외가 아니고 결국은 심의연 사건의 계기가 돼도 광개토왕이 남정을 단행한 것은 충청도예요. 40성이 작살납니다. 이게 쭉 나와요. 성 이름이. 여기서 아무리 봐도 외는 없어요. 일본 열도의 성 이름은 안 나와요. 아예 자체가. 충청도 성만 나와요. 다음이요. 자, 이 사건 이후로 396년 그 2월달 추울 때 광개토왕이 내려왔다고 2월달 기록은 남당 기록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7월 정도에서 이 외장국의 여휴왕이 일본 열도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397년 1월에 야마토 응신왕으로 지어탄된 거 이름도 바꾸면서. 자, 396년 2월 달에 광개토왕이 그 추운 겨울에 남정을 갑자기 일으키는 바람에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40성 자체가 충청도 본고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남당 기록에 필사본 기록에 병신년 5월 외가 사신을 보내 토산물과 미녀 5만 원을 바치고 설록을 달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외 세력이 광개토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미녀 5명을 바치고 설록 도교에 관한 책자예요. 이걸 달라고 그랬. 이게 한반도 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396년 이걸 살짝 광개토왕한테 요청해놓고, 그러니까 안심시켜놓고 본인은 빠져나갑니다. 5월달에 쭉 빠져나가가지고 그 요속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요속일이 없어요. 이미 이쪽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서기 신무왕 동정기. 신무왕은 초대천왕이라고 그랬어요. 660년 때 신무왕의 동정 기록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신무왕 동정기는 응신왕 동정기예요. 일본서기는 이제 복잡하게 다 들어가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시기인지 어느 왕인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근데 요수기를 따라서 실지도를 주소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일본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요소울이 지금 오사카 일대로 갔다는 소식도 또 뒤쫓아가서 397년 정식으로 야마토가 탄생이 됩니다. 충청도, 전라남도, 전라남북도 이게 서남방 부여백제를 평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의 핵심 세력이 빠져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400년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는 거 아니? 신라를 구원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동남방을 한번 광개토왕이 내려갑니다.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백잔이 맹세력을 외와 화통에 했다. 외인이 국경에 가득 성읍을 파괴하니 어찌고 저찌고 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궁월군이라는 사람이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는 나중에 인덕왕이 돼요. 인덕천왕이 되시는데 이 부분을 융통왕 궁월군으로 됐어요. 융통왕. 지금의 모환.
그러니까 전라남도 세력입니다. 전라남도 지도자인 이분이 자 앞에 여희왕이 일본으로 가면서 응신왕으로 재탄생하니까 본인 왕족들만 빠져나가고 일부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량으로 탈출하게 돼요. 여기에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배도 그렇고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하니까 우리 6.25 때 그 피난민들이 부산에 다 몰려온 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국경도 넘어가고 배고프니까 파기도 하고 먹을 거 찾아가기도 해요. 못 넘어가고 워낙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120편민이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얼핏 잡아 수십만이 한꺼번에 모인 거예요. 여기 일대에. 그래서 신라 당시 내무랑은 광개토왕한테 SOS 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광개토왕이 5만 군사를 보내가지고 여기를 이 사람들을 다 평정합니다. 5만이 옵니다. 5만이 와서 이렇게 딱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만을 보내 신라를 구해 뒤때 남거생의 신라등이 외가 가득하여도 광군이 도착하되 외적이 물러갔다. 외가 뒤를 급히 추적하여 임나에 이르렀다. 가라가 뒤돌아 성을 공개 성은 즉시 귀보가했다. 이에 알라인 술병은 되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외의 뒤를 급히 추적하여 임나에 이르렀다. 가라가 뒤돌아 성을 공격하자 성은 즉시 귀보가했다는데 가라가 뒤따라 성을 공격하자. 우리 그걸 어떻게 하는 거 아니요? 원전은 임나 가라 종발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김성호 선생님이 최초 번역을 하시는데 잘못하셨어요. 임나 가라의 종발성을 지임나 가라 종발성 돼 있잖아요. 성, 즉 귀복, 안라인, 술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한자로 임나가라 종발성으로 해요. 임나가라의 종발성이라는 어떤 도성을 공격했다. 요거 제가 김성호 선생님이 비례백 국가기원 하면서 요걸 해석을 잘못해 놓으셨어요. 임나하고 가라하고 임나가라로 이렇게 하고 종발성을 뭐 임나가라의 도성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믿어요. 임나가라 종발성. 그게 아니고 임나의 앞에서 광개토왕 군대가 도착하니 가라가 뒤쫓아서 성을 공격하여 정벌을 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나 가라는 분리된 국가예요. 광개토왕 시중에 임나로 아까 앞에 쓴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임나 가라로 돼 있어요. 임나는요 원래 일본서기 보시면 이 국가에는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임나 가라는 의부 가라를 임나로 바꿨다는 게 일본서기 수인기에 나옵니다. 수인기 가라계의 왕. 임나 가라. 임나라고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의부 가라를 임나로 바꿨다는 기록이 나와요. 의부 가라라는 거는 이게 원래 명칭이 의부 가라인데 임나로 바꿨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의부는 우리가 의부자식 할 때 딸린 엎인 그런 뜻이잖아요. 가라에 엎혀 있는 가라에 딸린 또 하나의 가라를 그냥 의부 가라라고 했는데 그걸 임나로 바꿨다는 기록이 나요. 임나 가라라는 광개토왕 당시에는 광개토왕 비문에는 쓸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이미 임나하고 가라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는 김해의 세력 가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김성호 선생님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나 해서 혹시나 거기에 의문을 품고 있다가 중국인한테 물어봤어요. 한 2분 정도 아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임나가라 종발성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쓴 대로 해석을 해요. 중국인들도 한자 쓰시는 분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광개토왕이 임나에 도착하니까 가라가 뒤쫓아와서 성을 공격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이 결국은 두 양세력이 이렇게 해서 성은 즉시 규보가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임나 가라를 광개토왕이 공격한 게 아니고 임나까지 내려오니까 가라가 옆에 있는 가라가 임나의 성을 같이 와서 뒤따라 공격한 거예요. 요거 해석은 조금 우리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마토 120천명이 모세계 홍해바다 건너듯이 유대민족 데리고 홍해바다 건너듯이 대규모 대량 탈출을 한 거예요. 엑소더스가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신라는
400년의 미사은을 볼모로 보냅니다. 외국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건. 그래서 390년간 깨져가지고 넘어가신 분은 일부 지배층이 넘어갔고요. 실상 본질은 400년에 이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가제에서 한번 대량으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광개토왕한테 해서 다시 대량으로 한번 또 넘어갑니다. 일본 여도로. 그러니까 바다 건넌 사건은 전부 대량 탈출이에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그 남당 기록 영락 대제기에 이렇게 쓰입니다. 2월 경자 2월 외가 신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구와 해성 등의 5만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원하여 외를 물러가게 하였다. 임나, 안나, 가락 등 모두가 사실을 보내 입조하였다. 남방이 모두 평정되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396년에는 서남방, 전라도 지방,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 한번 다 평정됐고요. 400년에는 경상도가 다 평정된 거예요. 신라는 이미 속고가 돼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광개토왕이 유난히 광개토왕 비에는 외라는 글자 9번에서 10번 나오거든요. 이 외는 일본 열도 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반도에 있는 외가 일본 열도 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왜 광개토왕비는 왜 외로 썼을까? 광개토왕비가 세워진 41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반도 세력이 일본 열도로 빠져나가서 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 쓴 거예요. 광개토왕비는. 396년 외장국 정벌하고 400년 신라 구원 사건을 해서 서남방과 동남방을 다 했다. 이 이로 인해서 396년 지배층이 일본 열도로 가서 야마토로 탄생하고 400년은 유민들, 그 유민들 120현민이 한꺼번에 궁호를 따라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 엑소더스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은 이들이 넘어감으로써 급격하게 인구가 확 늘어나요.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지배층이 거대 무덤이 만들어지고 현존하던 국가체제를 형립합니다. 삼한백성, 대방백성. 대방은 아까 하나 이야기 안 한 게 있어요. 외적 침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광개토왕 비에는 나와요. 거기에 대방백성이 또 일본 열도로 17현민이 일본 열도로 건너간 기록이 있거든요. 그거에 관계되고요. 왕인 박사, 우리가 잘 아는 왕인도 이때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간 거. 이렇게 일본의 급격한 변화는 결국은 일본 열도에 대한 축복 중의 축복이다. 만약에 이 세력이 안 나갔으면 일본은 오늘날 같은 선진화된 문물, 일본이 계속 야마토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하는 게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전방 후원본, 이게 나이센고본, 저 위에가 오사카고요. 밑에 이제 사카이시라고 있고요. 저기 하비키노시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야마토강이라고 하는 거고요. 모즈 고분군이라고 이제 후르이치 고분군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이게 세계 문화유산에 당연히 등재되어 있고요. 자, 다이센 고분이 인덕 왕이에요. 인덕은 이쪽이 이제 아스카 그 나라현이거든요. 이쪽이 이 나라현의 응신왕이 가서 이제 나라를 열어요. 야마토를 열고 인덕은 이쪽으로 못 오고 오사카 지방에 지금 오사카 지역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인덕이 되고 인덕의 왕릉도 여 밑에 있고요. 위에 인덕 왕궁도 거 있어요. 응신은 이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두 세력이 다른 거예요, 약간. 근데 나이센고부는 크기가 얼마나 큰 거 아니? 한변 길이가 850m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거는 진시황의 진시황과가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쿠프왕이 필요하는데 이거보다 월등히 커요. 면적으로 따지면 850m예요. 한변 길이가. 여기 입구부터 저 끝까지 가요. 중간에 이제 해자라는 게 있고 또 둘러친 게 두 개 있죠. 요거는 응신왕릉이에요. 응신왕릉. 이거는 이건 600m 정도 돼요. 좀 작아요. 이건 하비키누시에 있고 소위는 다 가봤어요. 소위는. 근데 응신왕릉 같은 경우는 전방 후원분이라고 그래도 요 방영이 된 게 여기 이제 앞부분이거든요. 후원. 근데 인덕왕하고 응신왕하고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다 뭐
특별한 뭐 규칙이 없는데 요거는 명확히 한반도로 향하고 있어요. 방향이. 이 한반도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 명확히 한반도로 가고 저 인도광릉은 거꾸로 돼 있죠. 반대편으로. 방향이 이쪽 남쪽이고. 근데 요거는 또 특이해요. 유일하게 한반도 방향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에가미 나무요가 생각했던 기마민족 정복 왕조설의 배경이 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 착안을 하신 거예요. 자, 인덕왕릉 같은 경우에 나이센고분이라고 하는데 한때 무너졌어요. 일본도 미 군정 시기가 있었죠. 거기서 나왔어요. 수대경이라는 이게 동경이에요. 요거 지금 보스턴 박물관에 있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일본이 우리 물건 만지면서 지들 가져갔죠? 지놈들도 당하면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미국이 가져갔어요. 미국이. 보스턴 박물관에 있다. 일본의 국본데 지들 뺏긴 거예요. 일본은 영원한 백제의 아바타라고 저는 통칭을 했어요. 자, 부여 기마족이 한번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백제 멸망한 다음에 또 대규모가 빠져나가죠. 그다음에 근데 이쪽은 임진왜란 한번 있었고 일제강점기 한번 두 번 아픔을 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한반도의 향수가 기본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일본 열도라는 특성이 힘이 너무나 비대하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반도 쪽으로 대륙 쪽으로 꺾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은 그 기본 저변에는 한반도의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건 마지막입니다. 자, 일본 열도로 가진 사태는 응신계열, 그 다음에 여차하나 인덕계열 이야기했고요. 한반도에는 비유하고 여신하고 여비에서 비유왕이 이제 한반도에 남아서 이제 부여시 왕조를 만듭니다. 부여시 왕조가 만들어져서 이들이 나중에 남부여라는 성왕이 칭호까지 완벽하게 하면서 부여에 이제 오로지 이 동아시아에는 남부여에는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왕 같은 경우. 자, 비유왕 같은 경우에는요. 왜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비유왕 시기로 추정이 돼요. 비유왕 계로왕 시기. 금동광 금동신발이 이렇게 요 장도에 집중적으로 발견돼요. 이 시기에는 부여 백제가 일본 열도로 야마토로 다 빠져나가니까 비유왕 때부터는 이제 전라남북도까지 한성 백제가 다 흡수한 거예요. 비유왕이 왕이 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빠져가는 야마토하고 한성 백제가는 비유왕하고 이제 그 세력도 물론 기마족 출신이죠. 부여시 왕조니까 이 사람들하고 외교전이 벌어져요. 헤게모니 싸움을 해요. 서열 싸움. 네가 형이네, 네가 동생이네. 그래서 훗날 461년에 이제 그 이 비유왕의 아들 중에 하나 곤지라는 사람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거든요. 그게 이제 계로왕이 보내면서 하는 말이 형왕지호, 형왕의 우월을 닦았다. 이게 그때 처음으로 정리가 돼요. 야마토가 형인지 백제가 형인지. 왜 같은 계열이지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왕조 계보도는 동명왕, 그다음에 우태왕, 유구태왕, 구지왕, 쭉 여구왕, 여유왕, 남아토 응신까지 이게 쭉 일 계보되고요. 현존하는 현재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야마토 백제 계보는 비유왕부터 구태계가 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구태계의 여씨왕들이에요. 이전은 해씨왕들 또는 뭐 고위계는 우씨왕. 그 이야기를 좀 해서 구태계는 현재 학계는 그냥 여기 뭉쳐 있어요. 왜? 삼국사기가 그렇게 썼으니까 구이신왕의 아들로 돼 있거든요. 비유왕은 엄청 나이가 많아요. 그냥 설정상의 계보예요. 구이신왕은 태어난 연도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남당 기록에. 전주왕이 그 넘어오면서 서해의 섬에서 아들 하나를 낳으니 그게 구이신이다. 어머니는 팔수부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인덕왕의 딸 팔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서부여라는 게 진짜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남부여 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고 서부여 계통이
구태 계통으로 이 사람들이 대륙, 한반도 남부, 그다음 일본 요또 야마토까지 이어서 쫙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책은 참고로 구태백제, 그 유구태 계열, 구지 계열, 그다음 한반도의 여구 계열, 여휴 계열, 야마토의 응신 계열, 인도 계열, 이걸 율맥연하게 그 근거들을 다 이렇게 조각조각 다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기존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조각조각 되어 연구들이 있어 왔다. 김성호 선생이라든가 홍원탁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오셨다. 그러나 그분들이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이 백제 세력이 대륙에서 건너왔고 그게 서부여 세력이라는 것을 남당 필사본 기록에서 통해서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를. 이 책의 장점은 조금 더 우리 학계가 제가 만약에 라이선스가 충분히 있으면 이 짓 못해요. 저는 퇴출당하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오로지 여기 하나에 비해서 그걸 남당 기록을 통하고 또 일본은 환단고기도 인용을 했어요. 당연히 그 있는 기록을 다 유설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당 기록은 AI 역사학자가 만들도 이렇게 못 만든다. 아까 말씀은 드렸잖아요. 기록 자체가 최소한 삼국사기, 백제분기, 고구려 신라분기에 보통 기록이 5배, 6배, 많게는 10배까지 되어 있는 기록들이 파다하기 때문에 그걸 AI가 상상력으로 거기 수많은 지명, 인명, 새로운 인물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사건이 자 예를 들면 삼국사기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했어요. 자, 정제수가 이 빌딩에 왔다 갔다라고 하면 삼국사기에 썼을 거예요. 삼국사기는 정제수라는 사람이 태화 빌딩에 왔다 갔다. 근데 어느 기록 보니까 2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제 누가 고민하겠죠? 남당 기록은 어떻게 돼? 정제수가 여기 와서 어떤 강의를 했고 내용은 뭐였고 몇 명이 참 육하원칙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해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지금 가장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백제 근축 고왕이 정복군주로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 결국 이거는 한반도 서남부에 있었던 부여백제 세력을 광개토왕비에 명확히 외장국으로 나오면서도 싹 빼부분은 있어 근축공항이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뭐 운이 좋아도 그런 운이 좋은 사람은 없죠. 그러면 백제 정복군주는 누굴까? 저는 100% 동성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왕. 동성왕은 저 백제군 대륙에 있는 진평 그다음에 요소백제군 이게 어느 상계가 와해되거든요. 또 그 왕이 죽어요. 모두왕이라. 동성왕은 직접 본인이 군사를 함선에 실어가지고 산동반도로 건너가서 부기하고 전쟁에서 그들을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륙까지 직접 자기가 건너가서 중원 왕조를 몰아낸 사람은 동성왕뿐이 없어요. 동성왕뿐이. 백제 왕 중에는. 이 동성왕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여백제의 사람이죠. 예, 부여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 땅 찾아가서 다시 확장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두고 우리가 몰랐던 백제사는 구태 계통으로 되어 있고요. 또 9월 달에 고구려사 나옵니다. 이 내용은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또 상상 초월하는 내용들이 다 남당 기록에 나오고요. 신라사는 또 내년 초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신라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경주가 박역계서가 거기서 출발했다고 돼 있거든요. 아닙니다. 박역계서는 경주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요. 박역계서는 한반도 북부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신라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박역계서는 파사왕 시기에 석탈해가 미리 경주에 있었거든요. 석탈해 사로국이. 사라국을 먹으면서 신라가 경주에도 처음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BC가 아니고요. BC 57년이라고 104년 106년경이에요. 박역거세의 오릉으로 돼 있죠. 지금 거기는 박역거세 뼈가 뭐 5군데로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거기에 묻혀 있는 왕들 누구누구 묻혀 있고 누구가 있는지 그게 정확히 남당 기록에 다 나옵니다. 박역교세는 결코 여기 온 적이 없어요. 경주에. 박역교세는 한반도 북부에서 거기서 창업해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신라의 여왕이라고 나오죠. 천덕영화, 진덕영화. 조금 보충하면은 신라는 처음부터 여왕하고 남왕하고 공동 시스템입니다. 통치 시스템이 공동이에요. 무슨 얘기인가니? 박역거스는 백마 신하가 있죠. 알령이라고 하는 박역거스 왕으로 되어 있는 부인은 용 신하가 있습니다. 여자한테 그런 신하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처음부터 두 사람은 공동 시스템이었어요. 통치 시스템이.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여왕이 힘이 가면 남왕 얼마든지 바꿔치기 합니다. 계속. 5명을 바꿔치기 한 왕도 계세요. 여왕도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선덕여왕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선덕여왕에는 진덕여왕, 선덕여왕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남자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여왕이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요행이 그 경우에는 또 그냥 왕력이 포함된 거예요. 상부사기에. 그지만은 그 이전에 선덕여왕 이전에 여왕 계보가 따로따로 돼 있다. 아마 그 내용이 주요 핵심일 거예요. 신라사는. 이상 끝내겠습니다.